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C 버전과 CS 버전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친구를 똑같은 걸로 선택해서 작업하시게 되면 별반 차이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글자 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작업인 전자책의 경우에는 버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에 필요한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신문 제작을 할 거니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일단 선택을 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들이 보일 텐데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한 메뉴를 찾아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 사실 어떤 메뉴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으로 통하니까 일단 창을 띄워놓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하나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들이 쭉 보입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픽 작업을 하시다 보면 눈이 쉽 피로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어두운 테마로 선택을 하지만요. 제가 문제풀이라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바꿔놨습니다. 창문의 경우에도 혼자서 넓게 다 쓰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즈 탭이라고 하는 게 V체크가 여러분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따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인디자인은 출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라든지 선의 두께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 디폴트 뷰에서 티피컬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셔서 이미지들이 좀 고퀄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퀄리티를 일부러 낮춰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문서가 많아봤자 6장 정도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굳이 낮춰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크기와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 이름 정해져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요. 323에 470. 페이지는 한 페이지짜리이지만 단은 두 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컬럼은 2라고 할 거고요. 그 단의 간격이 13mm라고 되어 있어서 그 간격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위쪽과 아래쪽 좌우의 여백이 크기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값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탑다운은 20, 인사이드 아웃사이즈 15. 도료는 3mm 전체가 똑같으니까 링크를 뽑을 필요는 없겠군요.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문제에서 색상들에 대한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와 있어요. 색깔들은 미리 뽑아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서 스와치에다 색상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을 쿵 찍으시게 되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막내둥이 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더 해줄 겁니다 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원하시는 색상을 일일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색상 값을 CMYK 기준으로 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색상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는 색상은 0으로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OK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막내동이 너를 새로 더할 거다. 너는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세요.
문제에서 색상을 이렇게 화살표로 제시를 한 경우는요, 그라디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을 열으셔서 색상을요 라고 콩 찍어 주시게 되면 그 색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스와치 눌러주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끝자락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 똑같이 시작하는 색깔, 끝나는 색깔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콩 찍고 색깔 CMYK 맞춰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색깔도 콩 찍어서 CMYK 넣으려고 하는데 CMYK가 아니라 스와치로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색깔은 스와치가 아니라 CMYK요 라고 콩 찍어서 바꿔주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하실 경우에 문제에서 미리 단락의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죠? 이 단락의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가보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영문판이기 때문에 처음에 글씨를 넣을 때 한글을 넣으면 얘가 못 알아봐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글꼴을 한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왼쪽 메뉴에서 베이직 캐릭터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콩 찍으셔서 글꼴 폰트의 패밀리를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 도둠, 바탕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고요. 요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우측 하단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새로운 친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과 크기와 행간, 자간, 색깔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딩이라고 하는 게 행간이죠. 줄 간격을 얘기해요. 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자간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색깔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컬러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와치로 미리 뽑아놓은 색깔만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상을 제가 먼저 뽑아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새로 추가할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된 거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두 번째 본문 1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캐릭터의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 까망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데 시작 표시 문자라는 얘기가 있네요.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시작하는 글자가 얼마만큼 요렇게 두 줄만큼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인은 두 줄이라고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글자가 몇 개나 커지나요? 두 개만큼 커져요 라고 캐릭터도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더해줄 겁니다. 새로 만들어졌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요. 본문 2 단락 스타일도 모두 적용을 했네요. 이제 오브젝트들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오실 적에는 가져다 붙일 거니까 place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져올 것들이 많으니까 단축키를 쓰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 안에 이미지라고 하는 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열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크기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효과를 넣으실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와 베벨 앤 엠보스, 경사를 넣어달라 라고 했네요. 미리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으니까 프리뷰를 켜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너무 짙게 들어갔다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소스를 불러올 거고요. 자, 그림 2번의 경우에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열기, 커다랗게 그림 쫓아다니면 이만큼 필요해요 라고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놓을 건지 배치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효과를 주세요 그라디언트 페더 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너도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효과를 줄 테다 그라디언트 페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고요. 문제지에서는 위아래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죠.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적당하게 바꿔주시고요. 혹시 이거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덜 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중지점을 좀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아이는 아무래도 선택해서 이리저리 옮겨지면 흐트러지니까요. 이 친구는 잠가 놓도록 할까요? 개체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를 잠가주세요 락이라고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개체들의 경우에는 잠가 놓는 게 편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이미지가 3개가 들어있는데요. 다 따로따로 다른 도형에 갇혀 있군요. 그대로 데리고 오면 곤란하겠어요. 취소. 그림을 담을 도형을 먼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담을 도형은 도형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속에 저희는 그림을 넣을 거니까 텅 비어있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일립스 프레임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쭉 그려줄 거고요. 그 동그라미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요 위쪽에 네모지게 잘라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사각형 프레임도 그 위에 얹어서 요만큼을 잘라낼 거예요 라고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너네들이라고 셀렉션 툴로 선택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불러와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나와 있는 패널 이외에 내가 추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줄 건지 뺄 건지 교차된 것만 남을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동그라미에서 네모를 뺄 거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 트랙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빠진 모양 확인할 수 있죠. 더 이상은 도형을 편집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패스파인더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가두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그 도형 안에 갇히게 할 수가 있어요. 열기. 도형 안에 갇혀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자리의 도형은 이렇게 네모진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그림은 굉장히 커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갈색 테두리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갈색 테두리를 적당히 크기 조절하셔서 우리의 원에 맞춰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에 들어있는 건 노란색의 튤립이에요. 그런데 얘는 알록달록 튤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파란색의 프레임은 액자 모양인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갈색 프레임은 그 안에 진짜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예를요 라고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미리 보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노란색 튤립 요 정도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게 되면 텍스트를 감싸게 해주세요. 텍스트 랩 6mm 라고 되어 있는 건 나중에 글자 작업을 했을 때 그 글자들이 우리의 도형을 밟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랩으로 감싸 준 거고요. 바깥쪽에 선이 보인다. 그 선은 두께값이 얼마이고 색깔은 뭡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선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하나, 둘, 세 번째 옵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얼마만큼 떨어뜨릴까요? 라고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6mm만큼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 진 거 보이시죠? 방어막이 쳐졌네요. 더불어서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선이 투명하게 안 보이는 상태였죠. 저희가 프레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를 색깔 스와치에서 알록달록한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값도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스트로크에서 두께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포인트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값은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예를요 라고 해서 파란색 테두리 만들어졌을 때에 구슬은 건드리지 마세요. 구슬을 건드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구슬 바깥쪽 비어있는 공간들 보이시죠? 복사해서 쓸 겁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질질질 끌어당기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시면 복사.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을 바꿀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이 비쳐 보인다고 했었죠. 그때 필요한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4번 불러올까요? 컨트롤 D, 얘를요 라고 열어줬고요. 그림 쫓아다니면 원하는 만큼 클릭 드래그. 가지고 온 친구에서 파란색의 프레임은 액자라고 했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액자를 크기 쭉 조절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 이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패스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옵션즈를 열으셔서 타입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는 가장자리를 찾으세요 라고 디텍트 엣지 라고 되어 있으시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 확인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찾을 수 있고요. 드랍 섀도우 가시게 되면 보시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미 있는 친구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선택하실 적에 깜장색의 셀렉션은 덩어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얀색의 셀렉션은 일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덩어리를 통째로 갖고 올 거니까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는다고 했었죠. Alt 누른 상태로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상자를 좀 더 키울 거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옮기시려면 동글동글 구슬이 쭉 들어가시면 모양 미리 보인다고 했죠.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것까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도형과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튤립의 줄기처럼 표현해 준 게 선인가 봐요. 라인을 그리면 되겠죠.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길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선에 대해서 길이 값도 지정이 되어 있죠. 그 길이와 두께값, 모양도 정하시면 되겠네요. 랭스 길이가 120, 선의 타입을 보시면 이번엔 옵션에서 해보도록 할까요? 선의 모양은 수직, 빗금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라이프, 해쉬. 두께값도 지정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10포인트로군요. 10포인트. 색깔 값도 색깔 미리 저희가 스웨치에서 뽑아 놓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배치를 좀 옮겨 줄게요. 원에 대해서도 크기값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크기는 윗스와 하이트 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효과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그라디언트 페더를 주실 적에 우리는 리니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됐는데요. 결과물 보면 동글동글 퍼져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퍼지는지는 조절점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맨 뒤로 빼도록 할까요? 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Arrange라고 하는 순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Send to back 이라고 하면 제일 뒤로 가세요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죠. 글씨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쭉 뻗어 있는 글자는 상자에 담아서 쓰시면 되지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패스를 그리셔서 그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시작점은 여기고요 라고 클릭, 중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클릭 드래그, 끝나는 건 요쯤에서 끝날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곡선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요 곡선에다가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타입 2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뜰 거고요. 글씨를 얹어줄래요? 라고 글자 I자 모양에서 곡선을 타고 가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뿅 찍으셔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 주십시오. 글자의 색깔의 경우에는 단색이 아니로군요. 글자의 색깔도 미리 뽑아 놓은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글자가 완성이 됐군요. 글자를 넣고 보니 요 지나가는 선은 굳이 선이 보일 필요가 없죠.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의 색깔이 들어있어요 라고 보일 거예요. 그 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색상을 없애주시면 글씨만 딸랑 남겠죠.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이만큼이요 라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글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뜹니다. 타이핑 해주세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여러분들께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에서 이만큼을요 라고 몽땅 다 블록을 잡아서 복사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싹 잡을게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우리의 문서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될 텐데요. 글자를 담을 상자 하나가 필요하겠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요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상자를 하나 만드셨으면 그 글자 들어가 있는 상자 여기 커서 보이시죠? 컨트롤 V 누르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글자가 입력이 됐으면 상자를 선택하셔서 단을 두 단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단이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단으로 간격 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상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단은 두 단으로 나눌 거고요. 간격이 13mm입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자 몽땅 다 컨트롤 A 누르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요만큼은 전문이에요 라고 파란색 부분 제대로 된 거 확인되시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몽땅 다 잡으셔서 거기는 본문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본문으로 싹 정리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군요. 요 축제라고 하는 것까지만 본문 1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이 본문 2인가 봅니다. 본문 2라고 필요한 부분들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상자의 크기를 좀 조절하셔서 적당히 글씨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목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글꼴과 크기, 색깔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다가요 라고 글씨를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배치는 완성되어 있는 미리 보기 형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결과물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틀어진 데가 없는지 빼먹은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인디자인 파일로 한번 그리고 PDF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PDF의 경우에는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해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되겠군요. 일단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시험장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니까요. 파일을 저장하시는 거 이름 그리고 인디자인 파일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내보내기의 경우에는 파일을 엑스포트라고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경로 똑같이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PDF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는 프린트를 할 수 있는 PDF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실 적에 옵션 창이 뜰 거예요. 그 중에서 마킹하는 것들 올마커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엑스포트 내보내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장에 따라서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Save As라고 한 번 더 저장을 할 거예요. 포맷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IDML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CC 버전이 아닌 CS 버전으로도 파일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하나 더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형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고요. 뉴 다큐멘트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예요.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160에 195 페이지가 6장 필요합니다. 페이지 수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단은 2단이라고 하네요. 컬럼은 2개인데 단의 간격이 5mm라고 되어 있으니까 5mm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마진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위아래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뽑아 주셔야 되겠죠. 탑다운과 레프트 라이트는 서로 다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25에 25, 좌우는 15에 15. 도련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3mm 그대로 갈게요. 우선 페이지부터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패널을 열으셔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따로 나온 거 보이시죠? 겉표지처럼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데요. 얘네들을 문제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페이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너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Allow Document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게 되면 얘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끝자락에 있는 얘를 질질질 끌어서 요 옆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가 놓으실 때 멀리 붙여 놓지 말고 가까이 갖다 놓으세요. 가까이다 붙여 놓으시면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진 형태가 될 겁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하셔서 페이지 번호도 넣고요. 그리고 짝수 페이지에다가는 삼각형의 버튼도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일단 A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마스터 페이지예요. 얘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아랫동네가 아니라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서 버튼과 그 페이지 번호를 넣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그림에 가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위쪽에 올라갈 수 있도록 레이어를 따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이미지라든지 모든 작업은 레이어 1에서 할 건데 그 위쪽에다가 하나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자 레이어 2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저 윗동네에다가 페이지의 번호와 버튼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도록 하겠다라고 상자 하나를 만들었고요. 타입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라고 보일 겁니다. 마커스에서 커런트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콩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A라고 A 마스터에 적용된 번호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의 모양을 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번호라든지 하이퍼링크에 대해서는 글꼴이 뭐다, 색깔이 뭐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옆 동네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위치는 오른쪽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자 너는 이라고 타입 2 누르셔서 너는 좀 오른쪽에 가 있어라 라고 배치를 하시게 되면 틀어지지 않겠군요. 오른쪽 짝수 페이지의 경우에는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도구 중에서 폴리건 툴 이용하시게 되면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바로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임의로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까요? 그냥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문제에서는 크기를 제시하고 있죠. 5mm에 5mm 그리고 넘버 오브 사이드 삼각형입니다. 3이라고 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오겠죠. 색깔 지정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삼각 버튼의 경우에는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잉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타이포그라피가 아닌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버튼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버튼으로 맹글어 줄 테다 라고 타입을 버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언제 작동할 건지는 이벤트를 정하시면 되겠죠. 온 클릭 눌렀을 때 반응해라.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없는 걸 더해주겠다. Go to previous 이전 페이지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단추를 눌렀을 때는 앞에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버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라고 타입을 버튼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는 언제 시작됐으면 좋겠다고요? 온 클릭했을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요? 없는 거 더해줄게요. Go to next frame 이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버튼이 온 클릭됐을 때 프리비어스로 다시 선택하셔서 버튼이 온 클릭됐을 때 넥스트 페이지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할 건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1번 띠딩 눌러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이제 그리는 아이들은 레이어를 윗동네가 아니라 아랫동네 1번 레이어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글자 작업을 많이 할 거니까 타이포그라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둥이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추가해 넣어주세요. 막내둥이에서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쌍둥이 생겨나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이 뜹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상들을 쭉쭉쭉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살표로 이동하는 색상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스와치로 추가를 해줄 거고요.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 스와치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추가된 거 확인되니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첫 번째 색깔은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글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락 스타일을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시게 되면 기본 패러그래프가 있을 텐데요. 영문판의 경우에는 한글이 바로 뜨지 않으니까 베이직 캐릭터를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단락을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1 하고 만들어졌으면 더블 클릭, 단락 스타일 소제목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이고요. 리딩은 행간을 얘기하죠. 줄 간격입니다. 트래킹은 자간을 얘기하죠. 글자와 글자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색깔, 캐릭터 컬러 가셔서 원하시는 색깔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소제목의 경우에는 단락에 경계선이 필요하군요. 단락의 경계선의 경우에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줄이 아래쪽으로 쳐져야 되기 때문에 룰을 빌로우라고 아래쪽에다 놓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룰 온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과 굵기, 선의 타입이 지정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그 물결 모양으로 굵기를 2포인트로 해주세요 라고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글자 아래쪽에 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글자까지만 선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글자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글자의 전체 컬럼에다가 밑줄을 넣지 마시고 글자 있는 부분만 넣어주세요 라고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옵셋 값을 약간 떨어뜨릴게요. 1mm만큼이요 라고 해주시게 되면 딱 달라붙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밑줄이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넣어주시면 되죠. 본문 1번.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다 정의됐으면 기본으로 돌아와 주세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기본으로 돌아오시고 오브젝트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이미지 갖고 올 적에는 파일에서 불러올 겁니다. 플레이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워낙 자주 쓰는 키니까 단축키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죠.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의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열기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쫓아다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저희는 지금 총 6장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김치라고 하는 글자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죠. 너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그림자 효과와 내부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너무 짙게 들어간 것 같죠? 오퍼시티를 조금 빼도록 할 거고요.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도 너무 짙은 것 같아요. 오퍼시티 살짝 낮출게요. 프리뷰가 되어 있으면 보기 편하니까 이 친구는 켜놓기를 권합니다. 오케이. 컨트롤 D 눌러서 김치 이미지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그림이 여러 개 들어있고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상자에 들어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상자를 미리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 놓도록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그림을 담는 상자, 렉탱글 프레임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그 상자는 모서리가 좀 둥글었으면 좋겠네요. 그 모서리 둥글게 하는 거 얼마만큼이다 라고 문제에서 6mm 제시되어 있죠. 예를요 라고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얼마만큼이요? 6mm만큼이요.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그 상자 안에 갇히게 된다. 들어있는 모양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한 번만 누르면 커다랗게 액자 모양이 선택되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얘를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크기가 너무 크면 좀 맞춰서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미리
그림이 보여지니까 어떤 그림이 보이길 원하는지를 보면서 조절 가능하시죠. 그림을 넣은 친구는 텍스트 감싸기를 이용해서 글자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랩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가셔서 몇 미리만큼 뜰 건지 문제를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요 라고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복사할 때 왼손에 도움 받는다고 했죠.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될 겁니다. 안쪽에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나는 여기에서는 이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위치 조절해서 보십시오. 컨트롤 D 눌러서 다음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1급의 9번. 배경으로 깔아주는 친구였군요. 데리고 왔을 때 크기가 딱 맞게 들어왔다면 상관없는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들어왔을 때는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상자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따로 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상자와 안쪽에 있는 그림을 한꺼번에 같이 커지고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절하실 경우에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의 옵션 중에서 오토피트라고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상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도 같이 늘어나게 돼요. 오토피트가 필요 없으면 다시 꺼주시면 되겠죠. 1급의 9번 배경이 되는 이 친구는 그라디언트 페더를 넣어서 위쪽은 짙게 보이고 아래쪽은 옅게 보이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보입니다.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을 보시고요. 위아래로 페더가 먹는지 확인하셔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배경으로 깔려야 되는 친구니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게 되면 제일 뒤쪽으로 깔릴 거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배경으로 깔려서 더 이상은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는 오브젝트를 잠가 주실 수 있습니다. 락이라고 잠가 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5번째, 6번째에도 똑같은 아이가 필요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을 거고요. 배경으로 깔려야 되니까 얘는요 라고 오브젝트를 잠가 놓을게요. 5번, 6번 페이지에서도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나머지 이미지들도 다 배치할게요. 클리핑 패스 필요한 경우에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스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감싸기가 필요할 경우에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텍스트 랩 적용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도록 할까요? 일립스. 채워주는 색깔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 스와치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윕스와 하이트 폭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경우에는 베이직 페더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값이 얼마다 라고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값은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각형도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드시고요. 채워져 있는 색깔은 없어 보이죠? 없도록 해줄 건데 테두리의 색깔은 있습니다. 그 색깔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돼요. 글씨들을 좀 넣도록 할까요? 글씨를 넣겠습니다. 타입 툴 상자를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인터넷 주소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야 되는군요. 이만큼은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하이퍼링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주소창이 열려요. 아까 그 복사했던 친구 글자들을 여기다 그대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걸렸다라고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다만 이게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링크가 걸렸다라고 밑줄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링크가 걸렸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다면 캐릭터 스타일에 가보시게 되면 하이퍼링크라고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된 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none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글꼴을 none으로 바꾸신 다음에 글꼴 다시 색깔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링크가 제대로 걸렸는지는 한 번 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패널 가셔서 주소 뜨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여기다가 붙일 거니까 글자 상자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타입 툴 누르시고요. 글자는 요만큼에다가 넣을 거예요. 지금 도형 안에다 넣으려는 건 아니죠. 여기 상자를 이만큼이라고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가 몽땅 다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본문 1번이라고 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놨던 친구가 바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단으로 나누는 작업이 안 됐네요. 상자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나중에라도 두 단입니다. 간격은 5mm예요 라고 적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일단 만들어 놓고 수정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 위쪽에 제목을 얹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반복하시면 되겠죠. 남은 글자들 몽땅 다 이만큼을요 라고 끝까지 복사 컨트롤 C 어디다가요 글자 담을 상자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와요. 얘들아 라고 글자들 쭈루룩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A 몽땅 다 라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본문 2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목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목이라고 소제목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가는 상자 주르르 블럭 잡으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넘쳤던 글자들 상자가 좁아서 이렇게 넘치는 글자들의 경우에는
상자는 좁고 글씨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자 끝자락에 글씨가 더 있어요 라고 하는 빨강색의 네모 상자가 보일 거예요. 그 네모 상자를 셀렉션 툴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글자 상자 있죠? 거기다가 콩 찍어서 연결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상자도 역시 두 개의 단으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예를요 라고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단은 2단입니다. 간격은 5mm예요 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블럭 잡으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제목 부분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넣을 상자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넘쳐서 다 넣지 못한 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강색의 네모가 생긴다고 했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어받을 거다 라고 콩 찍어 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만들어 놓은 상자에다가 이어 주시면 되겠고요. 상자는 2단으로 나눌 거니까 단은 2개입니다. 간격은 5mm예요 라고 전체적으로 배치가 다 잘 됐는지는 마지막으로 프리뷰로 보시면서 틀어진 거 없는지 확인을 쭉 해보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경로와 이름 2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인디자인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에서 세이브라고 하시게 되면 경로와 이름 물어보죠. GTQ라고 하는 방에다가 2번으로 인디자인 파일로 넣을 거예요 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EPUB 파일로 내보내실 적에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파일을 내보낼 겁니다. 엑스포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EPUB 중에서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CS6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EPUB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창에 뜨면 내보낼 적에 커버는 레스터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내보내시면 된다. 오케이. CC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IDML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 더 보내주세요 라고 지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파일을 Save As 하셔서 그 형식을 IDML 자리로 하나 더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가 좀 달라졌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네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주면 될 거고요. 용지 사이즈 지정되어 있는 거 210에 280 페이지는 2장짜리니까 2페이지이고요. 단은 3개짜리네요. 3단. 간격은 5mm 그대로 있습니다. 상하 좌우의 여백이 좀 다르죠. 상하 좌우의 여백은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쪽과 아래쪽은 30, 좌우는 20. 블리드 도련은 전체가 3mm로 그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페이지를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패널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그렇다면 너는 이라고 페이지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얘를 이렇게 위치 옮기실 수 있어요. 윗동네에다가 살포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멀리 떨어뜨리지 마세요. 가까이 붙여 주십시오.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비마스터로 제작을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마스터에서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시고 면주를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A 마스터인데 얘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일단 이 친구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요거 뉴 페어런트 마스터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뉴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 거 뿅 찍으셔서 요거를 A가 아니라 B로 바뀔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페이지는 어차피 2개밖에 없죠. 이 페이지 그대로 갈 겁니다. 오케이 단추 누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만들 적에 이미지에 깔리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항상 위쪽에 있을 수 있도록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드셔서 윗동네에다가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마스터 페이지 작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얘를요라고 더블 클릭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글씨 상자 쫙 드래그해서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지나가는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길게 그려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도 지시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얘는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친구의 기럭지 위쪽에 랭스 값이 보입니다. 길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 값과 선의 타입, 색깔 다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의 경우에는 타입에서 넣을 겁니다.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를 현재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해주시게 되면 B 마스터이기 때문에 B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Alt 눌러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 될 거고요. 글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면주는 내용이 다르군요.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스터 페이지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어를 다시 아래층으로 이동할 거고요. 페이지도 마스터에서 벗어나도록 할게요. 자, 아랫동네 보니까 얘네들은 마스터 페이지 B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A 마스터를 따르도록 되어 있군요. 너네들 정신 차려 B 마스터로 가야지 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어플라이 마스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누구를 따르라고요? B 마스터를 따르라고요. B 페어런트라고 OK 하시게 되면 B를 따르도록 됐네요. 아이고 제가 하나만 선택했나 봐요. 어플라이, B 마스터 모두 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한 페이지만 선택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페이지 모두 다 B 마스터에 적용을 받는 거 확인을 하셨으면 페이지는 이제 닫아 주셔도 되겠죠. 자, 페이지 여기 와서 작업할 거예요 라고 마스터 벗어난 거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외부의 파일은 place라고 불러오시면 되는데 단축키 쓰시는 게 빠르다. 컨트롤 D. 자, 이 친구는 지금 동그라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왔군요. 동그라미를 좀 만들어서 가둬 놓도록 할게요. 일립스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되 정원을 만들고 싶을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를 눌러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게 되면 동그라미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얘를 넣을 거예요 라고 선택했을 적에 그 도형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도형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 안쪽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였어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하는 위치 구슬을 누르셔서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도형을 채우는 색깔이 있어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원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나요? 자, 원에 1번 65에 65짜리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이 친구로군요. 자, 그 크기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65에 65 색깔은 이라고 해서 채워주는 색깔. 색상은 미리 뽑아놔는 게 편하겠네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원하는 색상들 추가해 주십시오. 색상을 다 뽑았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한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베이직 캐릭터를 한글 글꼴로 하나 바꾸도록 할게요.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만들어진 패러그래프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넣으시고요. 글꼴 넣으시면 되겠죠. 행 가는 줄 간격을 얘기해요. 자 가는 글자와 글자의 사이를 얘기하죠. 트래킹.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친구는 인덴트에 가셔서 퍼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첫 줄 들여쓰기 되겠습니다. 3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숫자값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단락 경계선이라고 해서 글자 밑에 선을 넣어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단락 경계선의 경우에는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선택하셔서 아래쪽에다 넣을 거죠. below 보여주세요. 룰 on 얼마만큼 줄 건지 지시사항에 0.5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지시사항은 남겨져 있는 게 없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글자 바로 밑에만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글자만큼만 보여줘야 되니까 옵션을 컬럼이 아니라 텍스트로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글자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오프셋도 1mm만큼 떨어뜨려 주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 맞춰주면 되겠죠? 본문 2번의 경우에는 시작 표시 문자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해요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두 줄만큼 차지하는 거 보이시죠?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라인은 두 줄만큼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는 빵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커지니까 캐릭터는 1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이 끝나고 나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오브젝트들 마저 넣도록 할까요? 컨트롤 D.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send to back. 커다란 친구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그라디언트 페더 효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출력 형태 보시고 방향 맞춰 주셔야 되겠죠. 더 이상은 커다란 친구가 움직이길 원하지 않아요. 오브젝트를 잠그겠습니다. 락. 빵들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해 주시고요. 효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보일 거고요. 거기서 가장자리를 감지해 주세요. 디텍트 엣지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 감지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 따로 분리돼서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상자를 좀 만들어서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어있는 상자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프레임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납작한 사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각형의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했군요. 얼마만큼 해라 라고 숫자값도 지시가 되어 있죠. 예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보일 거고요. 모퉁이를 둥글게 할 것 그리고 값을 얼마를 줄 것 지정 가능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시고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상자에 갇히게 될 거고요.
원하는 이미지는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크기를 상자에 맞춰서 조절하시고, 안쪽에 들어있는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 이미지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배치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보시면 글자가 밟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랩을 씌워 놓는 게 안전하겠죠. 거리값은 임의로 주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글자가 너무 가까이 밟고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2mm, 3mm 편한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할게요. 안쪽에 들어있는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빵이 보여야 될지 정하시면 되겠죠. 이 빵들도 밟고 지나가면 섭섭할 것 같죠? 텍스트 랩 씌워주겠습니다.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원 두 번째 거의 경우에는 효과가 그라디언트 페더가 들어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페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 페더가 선형이 아니라 동글동글 원형으로 지금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로 설정하셔야 되겠군요. 글자들을 얹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상자를 쭈루룩 만드셔서 글씨 쓰겠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 쫙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라고 텍스트 상자 만드셔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컨트롤 V. 글자들을 몽땅 다 라고 컨트롤 A 누르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글자들을 복사해서 넣었는데 이 친구들은 단위 세 단으로 나눠져 있군요. 그렇다면 글자 들어있는 상자를 붙잡고 너는 3단이야 라고 바꿔줘야 되겠네요. 상자 얘를요 라고 선택했고요. 단은 3단, 간격은 5mm 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제목으로 써먹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목으로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넣고 보니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한 게 예쁘지가 않네요. 결과물 보면 가장자리가 좀 반듯하죠? 이 친구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패러그래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잡으셔서 justify 라고 해서 양쪽을 왼쪽으로 정렬이 가지런히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도 가지런히 해주세요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양쪽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스타일 적용하세요. 배치가 끝났으면 꼭 프리뷰 미리 보기 확인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가 됐는지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여기서는 인디자인 파일 하나로만 저장하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경로 정하시고 이름 정하시고 인디자인 파일 저장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됐네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서 IDML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까지 추가시켜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1월달 A 유형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